전쟁에서 내가 뭐하러 내가 거기까지 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거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거 준비하고 이거 벌어서 그대로 빚값습니다 여러분. 쟤를 왜 영입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하고 싶으면 부산으로 출마한다고 얘기해. 그럼 영입해준다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부산 출마하지 않는 청년들 반성해야 됩니다. 나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왜 간택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란 말이야. 안해. 아 정말 힘들어 못해먹겠네 진짜. 아 정말. 아 조국 장관님 왜 이렇게 일찍 사퇴하셨어요? 방송국 구성 토론왕 방토왕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시즌이 지금 도래한 것 같아요. 예비후보 등록도 이제 12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먼저 총선 이제 기획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정은혜 의원이라든지 유튜버 황희두 씨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이 돼서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호평은 이제 반파 효과도 있겠죠.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비 효과가 있었던 게 한국당에서 총선 기획단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원내 의원이 10명이었고 원외가 2명이었어요. 전면 정할모 씨입니다. 저도 이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 발표를 보고 칭찬하는 글을 올렸었거든요. 어쨌든 보여주기식이라도 청년도 많이 넣고 다채로운 구성을 한 측면에서 선거를 대하는 태도 첫 단추는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잘 꿰다. 이런 평가를 현재로서는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금태섭 의원을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카드로 지금 꺼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누가 생각했는지 전 전략적으로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번에 공수처 만들어질 때 진보 쪽에서도 금태섭 의원에 대한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것까지 안으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선거 기획단의 여성 비율이 33%, 청년 비율이 27%인데요. 저는 그 비율 그대로 선거 후보가 구성되면 좋겠다. 공천 후보가 그렇게 구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 비율도 여성 비율도 지난번 총선 때보다 훨씬 더 후보다 비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한국당이 워낙 뽕보를 차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뭘 해도 잘 될 것인데 지금 더 칸을 갈았다. 잘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칭찬했는데 저도 그렇고 그린지에도 그렇고 민주당 이번에 총선 기획단 구성만 보면 잘했어요 정말. 정치인 출신은 일색이 웃지마. 정치인 출신 일색이 한국당보다도 낫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른바 강성 친문들 있잖아요. 이 총선 기획단을 바라보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이거 완전 비문 기획단 아니냐면서 이해찬 대표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고 어떻게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를 반대하고 조국 전 장관을 비토했던 금태섭 의원을 넣을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완전히 뭐 친 이재명 사단이다 이런 글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강성 친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밖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 총선 기획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싸늘한데 이제 친문 오브 친문인 오창석, 블루창석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문에서 멀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신문으로 분류돼서 영광입니다. 나는 친문이 아니다. 신문으로 문재인 대통령 싫어한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근데 트위터나 이런 SNS가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기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SNS에 있는 내용이 민주당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또는 본인들이 원하는 의원들이 총선 기획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기획단입니다. 어떠한 총선을 꾸릴 것인가 어떠한 사람을 등용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금태섭 의원이 들어갔던 이유는 금태섭 의견을 지지한다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있겠지만은 다양한 의견으로서 포함을 해서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사실 이념정당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의견만 내는 사람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좀 더 포괄적이고 더 저변 확대를 위해서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인재 전 의원 도대체 왜 나옵니까? 해야죠. 다시 불사조처럼 날아 올라와서 그런 사람만 하는 사람 없어요. 나 묻고 싶다. 네, 한국당 묻어버리고 싶다는 아주 강경한 발언이 또. 네, 근데 왜 한국당은 지금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지금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하고요. 진짜 가서 여러분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고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한국당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었죠. 이게 역시나 본 실력이 아니었다. 결국 우리나라 정치는 상대편이 자살골을 넣어주면 올라가고 그게 아니고 내가 공 갖고 있으면 내가 또 자살골을 넣는 자책골을 넣는 그러한 형태가 좀 답습되는 것 같고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 좀 위험한 기류가 감지되는 게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작은 전투의 승리를 맛봤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자만감이 좀 팽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수만 결집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별로 썩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만 정치 구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골프와 정치의 공통점으로 고개를 들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참 공감하는데 한국당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너무 일찍 벌써 고개를 이렇게 들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혁신해야겠다. 청년들 넣고 여성들 넣고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외연 확장해야겠다가 아니라 우리 괜찮았어. 우리끼리만 이렇게 똘똘 뭉치면 돼. 이런 잘못된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거 좀 많이 걱정스러워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참 좋은 소리만 오늘 계속 했는데 쓴소리를 하자면 민주당의 그 표창원 의원과 이철희 의원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대중적 인지도 높은 사람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의 쇄신을 위해서 불출마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유민봉 의원 정도밖에 없어요. 일 진짜 잘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대중적 인지도가 전혀 없어요. 본인 불출마한다고 했는데 사실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좀 인지도가 있고 또는 다선 의원 중에 과감하게 당의 쇄신을 위해서 나는 물러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거 사실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자책골을 넣어서 민주당이 올라가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저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잘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못하는 것 때문에 잘해 보이는 것도 싫어요. 민주당 중진 의원들께도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내가 의정활동 성적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용기 있게 용퇴하는 것이 진짜 민주당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대 결단을 하겠습니다. 출마하겠습니까?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하겠습니다. 네, 한국당의 혁신을 위해서.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의원을 한번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뼈아픈 이야기라서 이렇게 농담을 하게 되는 현실이 참 씁쓸한데요. 유민봉 의원 정말 일 잘하는 분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 일 잘하는 분들이 불출마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좀 많이 가슴이 아픈 것 같고 일 잘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하시려고 좀 이렇게 계시는 모습이 안타깝다. 보수의 첫 번째 덕목은 자기 희생이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또 보수 전체에서 자기 희생을 하려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점. 그러니까 총선 기획단 사실 이제 스타트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 첫 단추에서부터 자기 희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 이 보수에게 마음을 못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기 희생 불출마하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개그라고 받아들이죠. 정치 개그. 나만 살아남겠다는 각자 도생처럼 느끼는데 무슨 자기 희생? 본인은 한국당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이 보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불출마하겠습니다. 그러다 운동화랑 가지 마세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가셔도 돼요. 비례 2번. 저는 근데 이 두 정당을 보고 있으면 어쨌든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많은 청년 혹은 여성 혹은 소수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녹색당 자랑을 한번 하자면 녹색당은 1년 전부터 2020 여성 출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생물학적 여성뿐만이 아니라 본인을 이제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것이 젠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뭐랄까요 기준에서 좀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 내에서도 외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당 내에서 키워진 젊은 사람들이 장당이 당의 리더로 설 수 있도록 노선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88년도를 살고 있고 우리 민주당은 2000년대를 살고 있고 녹색당은 2020년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미래에서 온 정치를 녹색당이 하고 있다. 이런 자랑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당에서 키워진 인재 부창석. 민주당이 2000년대만 된다고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86이라는 얘기 듣다가 2000년대로 갑자기 급성장을 했어요. 고맙다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고 요 얘기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황희두 유튜버가 이제 총선 기획단에 들어오고 나서 민주당 내 대학생위원회라든지 청년위원회에서 약간의 비토 또는 비판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그 황희두 씨와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저도 영입 인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는데 청년이나 대학생위원회가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우리는 청년 비례대표로서 출마하는 사람 출마 명단을 발표하고 우리가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발표하고 미리 어젠다를 선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외부 영입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지지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끼리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걸 좀 탈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부 인재 키우는 거랑 외부 영입이랑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정당이 지금 내부 인재 키우는데 소홀한 건 사실이고. 우리 정당이 그런데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대통령 영입 인사로 블루창석 영입해서
그 험지 총선에서 쓰고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안겨놓고 지난 4년 동안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난 MBC 100% 네? 토론 나오고 뭐 지난 4년 동안 그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영입한 사람들, 영입한 청년들 이번에 또 아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들 많이 영입할 거예요. 네. 근데 쉽게 말하면 얼굴로 간판으로 써버리고 그 다음에 방치하는 모습, 버려버리는 모습이 이때까지 정치권에서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진짜 똑똑한 청년들, 정말 괜찮은 청년들이 선뜻 정치권의 러브콜에 응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 왜냐하면 우리도 영입됐다가 블루 창석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정도만 해도 잘 그런 살아남은 부분에 거예요. 있어서 정말 잘 살아남은 정당의 이 청년을 쓰고 버리는 문화가 좀 바뀔 필요도 있다고 봐요. 이번 총선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뀌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2월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한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고 나면 헌법 안에서 이 당 안에 어떤 민주적인 절차 같은 것들을 명시하는 독일 같은 게 그렇거든요. 독일이 공천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함을 헌법에다가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헌법 개정 작업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금태섭 의원이 이제 청년들 2030 세대를 뭐 10명 정도는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바인데 기존의 청년 비례대표 형식은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기존의 청년 비례대표는 당내든 당외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서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청년 비례대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는 상징성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2030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나이 때만 뽑으면은 2030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 거란 착각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30이 당면한 현실,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골똘히 고민한 2030을 뽑아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 꼭 이 점을 모든 정당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대표해서 영입되셨습니다? 지역구도 탑하죠. 마지막 노무현의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었던 동진정책.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구 탑화를 위해서 북강설. 사실 저도 뭐 지금에서 밝히지만 원래 북강설을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의를 받았지만 그 당시 이제 빈 지역구 3개 중에 치열한 논의 끝에 당이 보내는 곳으로 가겠다. 헌신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사흘로 가서 작년에 전사에 지금 생각하면 거기 안 가는 게 낫지만 한다는 생각을 굳이 내가 알아주지도 않는 걸 가서 혼자 사나서 내가 일단 시병사도 아니고 전쟁에서 내가 뭐하러 내가 거기까지 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거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거 준비하고 이거 벌어서 그대로 빚값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뛰어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역구도 사파. 여러분 저를 보고 또 뭐 영입 쟤를 왜 영입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하고 싶으면 부산으로 출마한다고 얘기해. 그럼 영입해준다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부산 출마하지 않는 청년들 반성해야 됩니다. 나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왜 간택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난 전략 공천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비 경선 이겼어요. 예비 경선 ARS 비용 1,500만원 당당히 승리했지만 1,500만원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거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럼 대신에 힘든 지역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공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알겠죠? 청년 인재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늘 보고 계십니다. 참고로 그 당시 우리 블루 창석의 선거 슬로건이 미래 대통령이었거든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 대통령 블루 창석. 미래 비통령이 돼가지고 누구보다 빚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오픈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게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탁금 너무 높고 청년들이 맞아요. 정착이 너무 힘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만큼 지역구 중심의 구도로는 청년들이 등용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당들 청년들한테 선거 비용 떠넘기지 마세요. 기탁금뿐만이 아니라 유세 비용 다 정당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녹색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 여러분들 녹색당에서 출마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기획단 저는 금태섭 의원 영입한 거 참 잘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금태섭 의원을 중요한 걸 보고 섬뜩함을 느꼈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 정말 절실한 것 같다. 긍정적인 반응, 부러워하는 반응. 한국당도 이렇게 비주류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야 된다. 대표 측근들만 아니라 이런 반응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지영 작가라던가 또 이 친문들의 어떤 빅스피커들이 금태섭을 어떻게 넣을 수 있냐 계속해서 연이은 실망감. 이게 단순히 소수의 네티즌들 의견이라기 보기에는 조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고 금태섭 의원이 모든 총선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선 기획단 중에 n분의 1로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섬뜩했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제 장제원 의원도 총선 기획단에 포함시켜서 자기도 역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 차 뽑아서 아들이 사고를 내든 말든 그건 나와 무관하니까
나도 총선기획단에 뽑아달라. 나도 당내 소정파로서 내가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왔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아들과 무관하게 당적 이동과 무관하게 나를 중용해달라는 그 강력한 의지에 저는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총선기획단에 포함되면 저도 SNS에 섬찟하다. 아들과 무관하게 당적 이동과 무관하게 이런 사람 중요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정말 대단하다는 글 반드시 쓰겠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조국할 때 이런 기분이었고 예전에 그 친박연대라는 아주 나쁜 정치인. 그래. 아니 유승민 정말 나쁜 정치인이야. 네. 예전에 친박연대라는 그 정말 아주 독특한 정당 또는 정치적 연대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기를 보여줄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여러분 정치인이다, 절대 이거. 인정하지 마세요. 탄핵이 억울하면은 억울하다고 당당히 얘기하십시오. 우리 공화당과 다르지만 난 친박연대다. 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얘기 못합니까? 정말 아 진짜 친박의 연인들 이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정치적 지조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쁜 정치인이다. 기성 정치에 찌들어서 한국 정치 건강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정말 이 정파적 이익 때문에 저렇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 아니 정파적 네? 이익 때문에 자기 소신을 굽히는 신방연대 게 사람도 정치를 난 다당제입니다. 어떻게 거예요? 또다시 2대1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MBC를 비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MBC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몇 주째 지금 2대1 구도야. 정말. 그래서 MBC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진숙 전 사장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들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기자. 뭐 그럼요. 아프간 전쟁, 뭐 걸프전이었나요?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기자 영입했으니까 근데 또 전쟁터 같은 총선에서 웬만하면 좀 비례 1번 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왜요? 여성 1번 나 안 맞으니까. 해. 아 정말 힘들어 못 해먹겠네 진짜. 아 정말. 아 조국 장관님 왜 이렇게 일찍 사퇴하셨어요? 진짜 좀 더 오래 계셔주시지 정말. 네. 아, 힘들다. 다음 거 해요 빨리. 네. 이거는 이제 총선기획단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약간 그러면 레드 예찬을 위해서 레드 예찬이 바라는 자유한국당 또는 이제 보수의 총선기획단에 포함됐으면 좋겠는 사람 또는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직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 이 방송을 또 참고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다 싸그리 폭발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정말 이번 총선기획단 영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도 많이 있지만 국민들 봤을 때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인재 영입부터. 또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총선기획단이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잖아요. 네. 누가 공천을 하느냐.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모든 걸 맡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내 반발도 많았어요. 엄청났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파격적인 선택이 아니라면 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선전하기 힘들 것이다. 연령도 연령이고요. 정말 대표가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 공천 많이 주려고 내 사람들 위주로 공천관리위원회 선임하고 총선 임한다면 백석도 지키기 힘들 것 같다. 정말 제대로 된 파격적인 승부수, 오히려 지난 총선에서의 당시 문재인 대표가 기득권을 다 버렸던, 저는 그 선택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선택을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는 좀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공청위원장 리스트에 본인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직까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 근데 그 불가능한 현실을 만드는 사람. 20, 30대 청년이 그럼 아주 그냥 칼춤으로 이게 공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흑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마타도어에 속지 마시죠 여러분. 그러다 시켜준다면 말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부터 20, 30대를 포함시켜야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드 예찬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말 이 사람은 보수를 대표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정파적 이해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들어가서 저 보수도 쇄신하고 민주당도 쇄신하고 또 녹색당도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공천관리위원회가 각 정당별로 좀 꾸려졌습니다. 방토아 하나 둘 셋. 오.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경주 약주고 정말. 네. 아. 네, 그럼 블루님부터. 네, 여기는 이제 모가와 24시간 시계가 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도록 힘들었던 이 공관병,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박찬주를 아니 나를 적어놓고 왜? 박찬주의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걸 실드하려고 노력했었던 레드 예찬에게 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찬님이
자리를 뜰 뻔했는데 뜨지 않고 이 자리에 버텨준 점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막아야 될 볼들이 막 날라오는데 막지 못하고 부상을 짓고 있는 것을 그렸습니다. 골키퍼인데 제일 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고생하셨다. 이 사람들 저를 매기려고 제 이름 적은 거 같아요. 한 번 더 언급하려고. 한 번 더 언급하려고. 저는 우리가 오늘 총선 이야기,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 지난 총선에 당당히 출마해서 억대의 빚을 진 블루창석의 억대를 지었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 정신을 기리면서 블루창석 선택해봤습니다. 네. 나도 여기다 적을 걸 억대라는 생각 알았으면 적었을 텐데. 괜찮아요. 방토왕! 여러분 다시 돌아온 방토왕 레드 해찬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기성 정치권 그리고 특히나 자유한국당의 어떤 총선 전략 행보들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도 힘들었던 것 같고 여러 정당들이 이제 총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곳에서 진정성 있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총선 준비를 하는지 계속해서 방토왕, 블루창석, 또 그린지혜와 함께 지켜보고 해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아우 진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날은 출연료 2배 받아요.